네,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의원직을 사퇴를 했죠. 이에 따라서 김의겸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를 했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2년간 후회하며 살았다 이런 말을 남겼고요. 언론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본회의 첫 출석이었죠.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네, 3년여 전에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갈 때가 떠올랐는데요. 네, 그때는 마음의 부담도 있었지만 설레임이 훨씬 더 큰 편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번은 영광스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네. 설레임보다는 부담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음, 제가 해야 될 과제가 쉽지 않고 네.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상황이 음, 녹록지 않다 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부담감이라고 하면은 그 역시 이제 그 집 문제 이것 때문에 이제 가졌던 부담감이라고도 해야 되는 거겠죠, 의원님? 네, 뭐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 제가 해야 될 언론 음, 개혁이 뭐 지난한 과제이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네, 어제 아무튼 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도 이야기를 했고 지난 2년간 후회하며 살았다고도 했고 집을 팔고 세금을 내고 남은 돈 3억 7천만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도 했다 이런 말도 했고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할 거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의원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뭐 제 잘못이 음, 가벼워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집 문제는 저에게 계속 여전히 음, 부담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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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아, 살고 있는 집이 결혼한 이후로 지금 12번째 이사한 집입니다. 음, 주거 불안,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제 자신도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집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정권 재창출 모두 다 쉽지 않은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고, 음, 이런 큰 문제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음, 자유로워질 수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집 문제,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공부하고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집을 처분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럼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관악구에서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 전세로 살고 계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 지금 상임 그러니까 애당초 의원직을 사퇴했던 김진애 전 의원은 법사위를 거쳐서 국토위에서 활동을 했는데 의원님의 지금 상임위 배정을 보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거든요. 이건 국회의장이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의원님의 좀 뭐랄까 희망 이런 것도 포함이 됐던 겁니까? 네, 제가 먼저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서 저에게 주어진 과제가 음, 언론 개혁이다라고 음, 하는 게 분명한 만큼 예, 언론 개혁과 관련된 문체위 또는 음, 과방위 음, 이런 관련 상임위에 배정을 해달라고 음. 제가 박병석 의장님에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이 회기 중에 상임위 자리를 바꾸는 게 예, 쉽지 않은데 박병석 의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고요. 음, 제가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까지 포함해서 열린민주당 의원 4명이죠. 저 사퇴하신 의원님까지 예. 모두 4명 모두 자신이 원하는 상임위에 배정을 해줬다. 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아마 뉴스를 많이 탔는데
대한민국의 정신 토양을 만드는 문체위에 의원님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비판적 입장을 내놨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그 말씀 제가 새겨 듣고 예.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제 모자란 점을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서 언론 개혁이 이제 의원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이 생각하는 언론 개혁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핵심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예. 궁극적인 목표는 언론사의 소유 구조를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사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소유 구조에 있어서요. 예.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제가 출연하고 있는 MBC, KBS 등 이 정부에 영향력이 미치는 공영 언론이 있고요. 네. 또 거대 보수 언론 같은 언론 사주가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민영 언론, 네네. 뭐 그걸 민영 언론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민영 언론이 있습니다. 이 공영 언론은 항상 이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예. 또 민영 언론의 경우는 반대로 이 언론사 사주가 어떤 자신의 상업적 이익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편집권에 영향을 미치고 또 언론사 논조가 기사 방향이 결정이 되고 사실관계가 뒤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언론사의 소유 구조 변경을 위한 빅딜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빅딜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네, 공영 언론의 경우는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고 예.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 이용마 기자가 제안했던 방식도 있는데 예. 그런 방식도 유력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대신 민영 언론의 경우도 언론 사주의 소유권을 인정을 하되 예. 언론사 사주가 편집권과 편성권에 일체 개입하지 못하도록 소유와 경영을 완전하게 분리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정부도 손을 떼겠다. 네. 사주도 손을 떼라. 그런 빅딜을 한번 만들어 나가자. 오늘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이제 강론으로 가면 참 할 얘기가 참 많아지긴 하는데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그럼 짧게 좀 한번 그런 질문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네. 언론 그 신문사 사주가 그 편집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편집위원회 구성 방안도 나왔고 또 그 시행한 적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편집국장 선출 관련해서 무슨 직선제를 한다든지 임명 동의제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도 많이 강구된 바가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편집권 독립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대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제도적 방안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언론사라고 하는 게 편집권과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분리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소유와 편집의 분리가 아니라요. 아, 경영, 소유와 경영. 네. 예. 네. 그래서 단순히 편집국장 직선제라든지 편집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동의 투표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사실 인사권까지 포함해서 별도의 어떤 중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통해서 언론사 사주의 영향력을 하여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식회사도 결국은 주주들이 경영자를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영자도 사주가 선출하는 것이 시장 원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건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만은 BBC 트러스트처럼 어떤 별도의 시민들의 의견과 또는 그
신문과 방송을 제작하는 기자들이 네. 직접 참여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간지대라고 할까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향을 차단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회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공영방송의 소유 지배 구조는 어떻게 바꾸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영마 기자가 이야기한 건 고 이영마 기자가 이야기한 건 일종의 배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그런 방향, 뭐 어찌 보면 가장 급진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방향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던 BBC 트러스트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 사장 선출을 비롯한 편성권에 대해서도 방향과 논조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같은 당의 최강욱 대표가 내놓은 방안을 보면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지금 언론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좀 많이 나와 있죠. 예.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법안들은 어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체계라기보다는 당장 벌어지고 있는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근본적인 문제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어찌 보면 실마리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 방안들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